자, 이제 7번 하겠습니다. 환지 예정지 하겠습니다. 요 편도 하나가 시험에 잘 나오는 상입니다. 7번 보시죠. 자, 우리 환지합니다. 환지할 때 보시면 환지 계획을 세우죠. 이 환지 계획의 그 내용에 보시면 필지별 환지 명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받을 토지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환지 명세가 있다. 받을 땅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해서 최초의 계획을 세울 때 보니까 어떤 분입니다. A라는 분인데 이분이 종전 토지에서는 이쪽입니다. 이쪽에 땅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계획된 지역의 땅이 나왔을 때 받을 환지 위치가 원래 이쪽이 자기 땅인데 근데 계획상 보니까 자 당신한테는 이쪽을 준다 이렇게 계획이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땅의 위치로 환지가 옮겨갑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공사 끝나면 이 땅으로 가서 자기 땅처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종전 토지에 보시면 A라는 분이 소유권, 즉 처분권을 가지고 있고 토지 이용권, 사용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어차피 공사 끝나고 나서 이 땅에 가서 소유권이 넘어와서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함과 동시에 이 땅을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사할 것이니까 이쪽 땅에서 건물을 먼저 짓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줄 환지가 위치가 나와 있으니까 당신이 환지가 된 것처럼 이 땅에 대해서 환지가 미리 된 것처럼 미리 예정해주는 처분이다 해서 환지 예정지 요 지정 처분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러면 원래 자기 토지는 계속 이쪽 위치에 있는 자기 땅 A가 있는데 근데 이 땅에 어차피 줄 땅이니까 이 땅 가서 처분권은 나중에 공사 끝나면 넘어오고 요 사용권 요거만 먼저 합니다. 요거만 먼저 가서 이용하세요 라고 이걸 딱 처분 부여줍니다. 그러면요 앞으로 받을 그 땅에 가서 자기 땅이 된 것처럼 먼저 쓸 수 있는 그 지위를 부여줍니다. 건물을 짓고 임차할 수 있습니다. 요 지정 처분을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되겠다 합니다. 해요. 그러면 요 땅에 또 옛날 주인이 있습니다. B가 있습니다. B 사람의 땅인데 이 사람한테 원래 이 땅에 대해서 처분권이 있고 이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토지에 두 군데의 사용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한테 부여 처분을 해주면 요 땅 원래 주인인 요 B는요, 요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 사람의 사용을 방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랍니다. 알겠습니까? 먼저 어차피 줄 땅인데 먼저 가서 쓰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의 옛날 주인은 이 쓰임을 용인해야 된다. 방해하지 못한다랍니다. 하지만 이쪽 땅 위치에 계속 처분권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을 팔아먹었다. 그러면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 땅의 지위를 처분권을, 소유권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토지에 보니까 임차인이 여기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땅을 쓰고 있어요. 그럼 임차인도 함께 설 부분을 같이 아울러 정해준다.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가보니까 이쪽 위치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임차료 정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응해서 그 땅 주인, 건물 주인 A는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자. 당신 나가세요.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요에 따른 각종 어떤 손실보상은요. 해당 조합 측, 즉 사업 시행자가 대신 보상을 해줍니다. 해준다면 나중에 A한테 구상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먼저 가서 쓰게 해주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차인 등이 권리의 조정을 요구할 때는요. 요 효력 발생일부터 60일 안에 해야 된다란 그런 제한도 붙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보시면 채비지입니다. 채비지가 뭐죠? 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서 처분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이 땅은요. 비용 충당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 조합에서 이 땅을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그래서 채비지라고 이쪽 일대를 딱 적어줍니다. 적어줘요. 그러면요. 채비지 요 땅 위치에 있던 원래 주인들이 많습니다. 땅 주인이 많아요. 이분들 처분권, 사용권 몽땅 상실합니다. 왜? 팔 땅이니까. 그래서 채비지 용도로 지정이 딱 되어지면 이 땅에 대해서는요. 사업 시행자한테 처분권까지 이전된다. 사용도 물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채비지 용도의 환지 예정지는요. 그 땅 주인들은 소유권 상실하게 됩니다. 이 법리가 바로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이고 이것은 할 수 있지 해야 된다.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것도 알아주십시오. 자, 그 내용들이 지금 보시면 7번에 관로 1번 특히 관로 2번 보이시죠? 2번 효과라는 부분 보이죠? 참 중요합니다. 이걸 다 외우세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기출 표시되어 있죠. 참 잘 나오니까 효과와 그 다음에 2번, 3번 해서 요 부분들을 잘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말입니다. 거의 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치고 몽땅 다 통과하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자, 이제 큰 8번 갑니다. 환지 처분의 효과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죠. 이렇게 하죠. 보시면 항상 개발 사업은 첫 번째 보니까 개발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개발할 장소죠. 개발 구역을 정한다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시행자 확정, 주로 조합이 이때 보시면 설립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요 구역을 계획에 맞게 이쁘게 꾸민다 해서 토지의 실시계획 이걸 작성한다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환지 방식 사업이면 조성되어진 이 땅에 대해서 환지해준다. 환지 계획을 세운다랍니다. 이것이 인가되어지면 사업에 착수한다. 해서 완성이 되어지면요, 환지 사업은요, 공사 완료 공고를 먼저 합니다. 공사 완료 공고를 먼저 해서 어견 수립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준공 검사 받습니다. 이 준공 검사를 받고 난 날부터 일정 시간 60일입니다. 60일. 요 기간 안에 보시면 마지막입니다. 바뀐 요 환지 받은 땅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환지 이제 처분해 줍니다. 환지 처분해 줍니다. 당신 땅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통지하고 공고합니다. 요 공고하면요, 요 다음날 되면 그 받은 환지는 종전 토지로 본다. 종전 토지로 본다. 이 말은요, 종전 토지에 있던 그 소유권이 넘어왔습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청산금, 요 청산금이 확정됩니다. 확정되어서 확정되어진 청산금을 이제 징수도 할 수 있고 취급, 교부도 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이걸로 갑니다. 지금 보시면 바로 환지 처분의 효과입니다. 환지 처분했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날 환지는 종전 토지 소유권 넘어온다. 청산금이 확정된다. 요 효과가 나옵니다. 자, 보십니다. 자, 그래서 거기 관로 1부 보시면 효과입니다. 환지 처분 공고한 날, 그 다음날 꼭 나와야 됩니다. 다음날 보시면 환지 계획서 보시면 그 다음날 종전 토지는 환지로 본다. 환지는 종전 토지로 본다. 요 종전 토지에 있던 모든 것이 이쪽으로 모든 것이 이전된다랍니다. 소유권 이전합니다. 뿐 아니고요. 소유권에 딸려있는 가압류, 가처분 있죠. 모든 지위가 다 붙은 채로 넘어요. 하지만 이전하지 않는 몇 가지도 있다랍니다. 무엇이냐니까요. 종전 그 토지 자체에 딱 붙어있는 전속하는 행정상 처분 결정하고요. 재판상 처분 결정은 종전 토지에 남아있지 넘어오지 않는다. 자, 뿐 아니고 동시에 해당 그 토지의 위치 때문에 붙어있는 지역권이라는 요 권리도 계속 붙어있지 넘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외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자, 그 내용이 보시면 1번 효과, 또 2번에 예외 나옵니다. 3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유지면 취득.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은요, 보시면 종전 토지에 있던 모든 권리가 입체 환지 통해서 건물로 옮겨왔다 해도요, 요 건물 지분권과 그리고 건물 소유권에 토지에 붙어 있는 권리가 같이 딸려서 넘어온다. 이 말이 보시면 관로 2번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고 3번입니다. 보시면 자, 그런데 이 토지가 무엇이냐?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보니까요, 이 토지가 보류지입니다. 보류해놓은 이 토지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이 토지는요, 이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간다 하고요. 그리고 채비지입니다. 채비지. 경비 충당에서 팔당이죠. 채비지. 이 땅은요, 시행자한테 소유권이 이전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땅을 이미 채비지를 팔아버렸다, 이미 처분했다랍니다. 그러면요, 이 땅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쳤을 때 그때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내용이 밑에 있습니다. 자, 오른편이 청산금입니다. 청산금은요, 환지 처분할 때 이때 결정한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되면 확정이 됩니다. 할 때 보시면 가격을 붙입니다. 가격을 붙여요. 그런데 계산을 했으면 이제 끝난다 그죠.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지처분 할 때 결정하지만 그 다음날 확정된다. 확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청탁금을 징수와 교부합니다. 그런데 안 냅니다. 안 내. 그러면요. 관할 시군구청한테 징수를 위탁을 할 수 있다. 교부하는데 안 받습니다. 그러면 공탁 걸고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징수할 권리, 교부할 권리는요. 확정되어진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확정되어지면 그때부터 5년간 행사를 하지 아니하면 소멸되어서 없어진다. 소멸시효 권리입니다. 이것도 확인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등기 나왔죠? 다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14일 요 기간 안에 마지막에 등기까지 촉탁해서 정리해 줍니다. 요 사이에 타등기는 일절할 수가 없다. 이것이 원칙인데 등기 원인, 요 환지 처분 공고하기 그 전에 확정되어진 등기 원인을 증명하면 타등기 할 수도 있다라는 예외도 보이네요. 같이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보시고 기타는 다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4절편입니다. 준공검사 보이죠? 이것은 요 절차입니다. 절차. 검사, 권자한테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환지 처분한다. 근데 지금 나오는 요 페이지는요. 수용 파트의 절차인데 의미가 없으니까 통과하시고 요만 딱 보세요. 공사 완료 공고를 먼저 한 다음에 이때 보시면 다 의견 수립한다. 합니다. 그 다음에 검사를 받고 나서 환지 처분을 공고한다.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 수용입니다. 수용. 요 수용사업이다. 수용사업은요. 요 환지입니다. 수용. 요 환지고 수용 파트에서는 말입니다. 조성되어진 토지를 분양한다. 공급한다.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에 착수합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어지면 수용사업은요. 보시면 준공검사를 먼저 합니다. 먼저요. 차이가 나죠?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7번째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수용사업은 공사 완료 공고 이것이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따로 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 파트가 틀리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자, 비용 부담 의미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통과하세요.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고 가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보시면 저기 관로 7번 그 다음 장 보시면 7번에 도시개발사업 편에서 보시면 이런 말 보입니다. 특별회계 보이죠? 특별회계. 이것은 보시면 뭐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개발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설치하더라. 많아지고 그 재원들 볼 필요 없네. 그냥 목적만 딱 아시고 넘어가세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마지막 9번째가 보시면 잘 나오는 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도시개발채권입니다. 이 도시개발채권이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자, 요 채권은 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데 중에서도 보시면 시도지사급에서 이것을 발행할 수 있다랍니다. 발행할 수 있다. 그런데 발행 마음대로 못합니다. 목적이 뭐냐면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뿐 아니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기 위한 각종 어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할 때 보시면 발행 승인 받고 발행합니다. 자, 요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승인에 한해서 보시면 요 시도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발행 승인 받는다.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보통은요 국토장관인데 이때 보시면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승인받더라.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발행채권은 말입니다. 요것은 보시면 소멸시효 있다. 소멸시효. 먼저 보시면 요것은요. 일단은 저기 등록 발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무기명 정권, 무기명 채권, 이전 양도될 수 있는 무기명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빨리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멸되어서 없어진다 합니다. 그래서 상환 1부터 해가지고요. 보시면 원금은 5년까지, 이자는 2년까지 해서 행사 못하면 소멸되어서 없어진다. 중요한 상, 시험에 잘 뜨는 상입니다. 그래서 지방시도지사급에서 그 지방에 필요한 각종 어떤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시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자원이 필요한 재원,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발행한다. 이때 발행할 때 발행 승인, 행정안전부한테 승인받고 발행하면 원금 5년, 이자 2년, 상환 1부터 소멸시효 걸린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주 재미나는 상입니다. 이것만 딱 보시고 딴 건 다 통과하세요. 자, 또 넘어갑니다. 이제 문제가 쭉 나오네요. 문제 풀어보십시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다 개발법은 많이들 포기하십니다. 그런데 조금만 하시면 더 점수가 잘 나오는 파트가 바로 개발법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자 이제 제3편 가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가겠습니다. 정비 사업이죠. 각종 어떤 재개발, 재건축한다 할 때 요 사업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많이 서울시에서 많이 하는 바로 재개발, 재건축 어떤 그런 낡은 건물이 있는 곳을 철거해서 새로운 주거지 환경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만든 절차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비 사업이라는 특정 사업을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 지금 나오고 요것도 6문제가 나옵니다. 정비 사업은요, 여러분들 항상 이것도 보시면 정비구역이라고 정해진 장소입니다. 요 정해진 장소 안에서 이제 다시 멋지게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조성한다, 재개발한다 이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요 모든 우리 도시군 계획 사업들,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정비 사업과 도시군 시사업 전부 다 시설 사업, 정비 개발 전부 다 특정한 장소입니다. 시설 부지, 정비구역, 개발구역 딱 정하면 그 내에서만 사업을 합니다. 그 장소를 벗어나면 바로 개발 행위다 이렇게 부른다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비 사업도 특정 장소에서만 한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처음부터 사업의 종류가 구분이 쭉 되어 있습니다. 좀 많습니다. 이걸 반드시 암기를 꼭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바로 표가 딱 보이죠. 이 왼쪽에 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1장에 제1번 표. 자, 첫 번째 보시면 사업의 명칭입니다. 보시면 자 주거 환경 개선. 주거 환경을 개선하자.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일명 산동네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산동네 사업이야. 자, 두 번째 보시면요. 주택 밀집 지역의 재개발에 대해서 주택 재개발. 주택을 재개발한다. 재개발 사업이라는 또 사업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주택 재건축한다. 주택 재건축 사업이란 또 사업도 하나 있네요. 세 번째입니다. 자, 또 네 번째 보시면요. 도시환경 정비하자에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란 또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정비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 부릅니다. 다음에 또 다섯 번째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말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 관리 사업이란 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서울시에서 많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규모 작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또 사업도 하나 있어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또 사업도 하나가 있습니다. 총 6개 사업입니다. 요 사업 시행할 때 구분은 어떻게 하냐 합니다. 도시에 필요한 각종 어떤 도시에서 필요한 정비 기반 시설 요 상태를 보고 많이 판단한다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 개선 사업은요 산동네. 해서 보시면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 거주하는 장소로서 필요한 시설 상태가 극히 열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개발 사업, 요 사업장은요 그냥 열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악하다. 그런데 재건축은요 아파트 단지에서 한다 보면 됩니다. 계속 개량 보수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쓸만합니다. 그래서 양호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양호하다. 그런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은요 이건 뭐냐? 이건 주거지역이 아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는 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이루어진다. 시가지 환경 정비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주거인 관리사업 나왔죠. 이 관리사업은요 철거를 안 해요. 딴 사업은 다 장소 딱 철거하는데 이건 철거를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요 사업은 보시면 단독과 다세대 주택이 아주 많이 밀집이 되어진 장소에서 한다. 이 말 나옵니다. 그래서 단독과 다세대 나와야 됩니다. 자, 또 마지막입니다. 다른 사업은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소가 다 정비구역입니다. 장소 딱 정해서 합니다. 장소가 보시면 무려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규모가 큰 어떤 거는 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 규모가 안 되면 사실 정비 사업은 못 합니다. 못하면 방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 규모 안 되는 장소의 명칭입니다. 가로구역입니다. 가로구역. 요 가로구역이란 소규모 장소인데 요 장소의 지역을 유지하면서 요 장소에서 소규모로 하는 개선 사업이다. 이 말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징표인데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외우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면 도시 저소득 주민 집단 거주지 하면서요. 극히 열악하다. 이 표현 딱 나와야 됩니다. 주택 재개발하면요. 열악하다만 나와야 됩니다.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다 아시고 양호하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딴 곳은 전부 다 주거지입니다. 주거지. 그런데 이쪽은요, 요 도시환경 정비사업, 요것은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딱 나와야 됩니다. 나오고요. 주거환경관리사업 나오면요, 철거 안 한다. 딱 그 느낌 가지시고요. 단독과 다세대 밀집되어진 장소, 이 말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요, 가로구역이란 요 장소에서만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요 작은 구역의 조건이 무엇이냐? 다른 건 전부 다 보시면 1만 제곱미터 이상 최소한 면적이 나와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요, 그 면적이 1만 제곱미터가 안 된다 해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이 소규모 어떤 도로로 수출로 사이에 일단의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 말이에요. 그리고 요 길, 요 구역 가운데에서 넓은 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4m까지는 좋은데 4m 넘는 도로가 내부에 관통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쪽 지역도 보시면 건물 상태를 진단해봐서 3분의 2 이상이 건물이 불량하다고 진단이 나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입니다. 요 작은 구역 내에도 주택이 있어야 됩니다. 주택인데요. 요 주택의 수를 또 잘 보세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독 주택만 있을 때는요, 조합해서 10호, 10호 이상이 필요합니다. 10호 이상. 그런데 공동주택만 있을 때는요, 20호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고 단독 공동을 합쳐서 섞여 있으면 합쳐서 20호 이상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단독은 10호 이상이다. 이상인데 공동을 합쳐보니까 20개가 안 된다랍니다. 단독만 10개 이상이면 합쳐서 20개 안 되어도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요건 중요하고 항상 잘 나오는 사항이니까 확인 꼭 하세요. 그 내용이 보시면 한 장을 넘어가십니다. 오른편에 있죠. 법령에서 나와 있습니다. 작지만 이렇게만 딱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러면 항상 이 낡은 건물 있죠. 낡은 건물, 노후되고 불량한 건물이 많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판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문제요. 자, 어제 완성했지만 오늘 보니까 건물이 붕괴될 우려 보인다 할 때 전부 다 불량 건물에 포함됩니다. 그럼 철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 건물을요, 준공 1부터 40년까지 계속 이것을요, 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건물을 철거해서 더 크게 짓는 철거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비용을 산정해 보니까 유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라고 할 때는요, 철거하는 것이 더 효용 가치가 크다랍니다. 크다. 이같이 우선 비용이나 효용이 딱 나오면요, 40년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30년 엑소 40년 되겠습니다. 자주 나옵니다. 보시고요. 또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 이런 말이 안 나와. 비용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적어도 준공되어진 날부터 20년에서 30년 요 기간 내에서 그들 시도 조례에서 정해준 기간, 이것이 경과되어야 할 수 있다. 요 세 가지 징표입니다. 붕괴 우려 있거나 비용 효용 나오면 준공 40년, 그러면 안 나오면 준공 20에서 30년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이것만 따가지고 또 넘어가세요. 그 내용이 오른편 밑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기타 용어는요, 여러분들이 저기 기타 다음 페이지 표에 보시면 제일 왼쪽 밑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보이네요. 토지 등 소유자 여기까지만 확인하시고 총칙을 끝을 내십시오. 자, 토지 등 소유자 여기에 해당이 딱 되어야 앞으로 새 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일단 주어지는데 너무 많다 하면 청산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발을 담글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냐 하면 일단은 정해진 구역입니다. 구역 하면요, 이것이 보통의 정비법에서 말하는 정비구역이 되었던 가로주택에서 말하는 가로구역이 되었던 어떤 구역입니다. 구역, 요 정해진 구역, 요 안에서요, 정비사업은요, 낡은 건물을요, 새 건물로 바꾼다 해서 정비사업은요, 건물 교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 건물에 발을 담근 자들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구역 내에서 토지, 요 구역 내에서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또는요, 타인의 토지, 남의 토지 위에 건물 지어 소유한다 했어요. 건축물만 소유하신 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또는
해당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서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있죠. 보시면 지상권자도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이들 외에 임차권자 등 포함이 안 됩니다. 반드시 보시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다 이게 포함됩니다. 이들 외에는 안 돼요. 전세권자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보시면요 주택 재건축 사업은 또 그러하지 않습니다. 요 재건축 사업은요 경비구역 내에서 한다가 원칙인데 그 인근 장소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재건축 일대 안에서만 보시면 구역이 아닌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 재건축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그러니까 옛날 낡은 아파트에 있는 구분 소유자, 건물 소유자는요 이 토지에 대한 지분권이 꼭 있습니다.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역 안에서 건축물 소유하신 분들은 또 동시에 밑입니다. 동시입니다. 동시에 보시면 부속 토지, 즉 지분권도 같이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같이 붙어 있어야 참여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밖입니다. 요 단지 밖에 있는 곳이 포함되었다 해도 그쪽에 있는 주택이면 주택이요. 상가 등의 각종 어떤 부대나 복리시설에 관한 건물 소유하신 분들이 동시에 이 경우도 밑입니다. 동시에 부속 토지도 같이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참여한다. 그래서 분리되면 안 됩니다. 요 사업은요 분리되어지면 매도 청구당합니다. 뒤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계속 총칙을 이해하시고요 통과하십니다. 자, 그 다음 장을 또 넘어가 볼까요? 이제 정비사업의 절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2절 나옵니다. 2절 중요합니다. 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사업을 나누어서 사업을 준비한다. 항상 징표 총칙에서 한 문제 꼭 나오니까 이렇게 딱 정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사업은 절차입니다. 절차. 자, 이 정비사업은요 항상 도시에서는 낡은 곳이 탄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준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잘 준비하기 첫 번째 보시면 국가에서 준비를 해둡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비 기본 방침을 세워서 국토 전반에 대한 정비 사업의 지침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건요 방침 수립은 보시면 국가를 대표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침을 세운다라면서 요 방침은요 10년 단위로 세우고 수립한 이 방침을 5년마다 검토는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요 방침에 맞게 이제 도시입니다. 도시 건물 아주 많이 가진 도시입니다. 도시에서 보시면 정비 사업을 준비한 데에서 정비 기본 계획을 또 수립을 해둔다라고 합니다. 해요. 이것은 건물을 많이 가진 도시입니다. 서울 특별시, 인천 등 광역시, 시에서 세운다고 합니다. 군 단위 지역들은요 낡은 초가집 많다 하지만 뒤엄뒤엄 있죠. 정비사업은 낡은 곳이 한쪽에 집단적으로 모여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분리되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비 기본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장 단위에서 세운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보시면 똑같이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운다. 또 수립한 요 기본 계획은 보시면 5년마다 검토, 정비한다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입니다. 요 시 가운데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꼭 세웁니다. 그런데 대도시가 아닌 시, 규모 작은 시입니다. 일단은요 도지사가 수립하세요라고 수립의 의무를 부여할 때만 세운다. 아니면 안 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운 계획은요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한테 보내어서 수립한 계획을 승인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요 계획을 세울 때의 절차를 보십니다. 일단은 주민 의견 청취를 해서 공람, 주민한테 공고하면서 의견 청취합니다. 이때 보시면 공람은요 14일 이상 공람을 합니다. 한 다음에 다시 지방의회에 보내서 해당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또 합니다. 끝나면 그 다음에 해당 그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한다랍니다. 끝나면 도시계획위에서 심의합니다. 한 다음에 그 사실을 발표, 고시란 것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아주 많은 사항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요 내용 속에서요. 첫 번째입니다. 요 정비 사업하는 요 장소, 시 지역 안에서 말입니다.
정비 필요한 장소 예정구역, 정비 예정구역을요, 요걸 개략적으로 결정을 해둔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예정구역별로 언제쯤 하자 한 번에 못하니까 단계에 나눕니다. 해서 사업의 추진 시기가 다 나와 있다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자 붙죠. 이 말부터면요, 장기 발전 계획 해서 이것은 계획을 세웠지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줄 의무가 없다는 말입니다. 없다는 말. 그래서 이것이 도래한다 해도 수립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정 장소에서 언제 한다 발표가 딱 되어지니까 해당 그 장소 안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해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입니다. 그런데 도래를 했을 때 실제 요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세 번째 계획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게 정비 사업을 하자 해서 정비하자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한다랍니다. 요걸 수립합니다. 한 다음에 다시 확정적으로 정비할 장소입니다. 정비구역 요것을 결정 지정 처분을 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러면 요 계획은 누가 세우느냐 합니다. 세우느냐? 이것도 이제 구분됩니다. 서울특별시와 인천 등 광역시에서는요, 그들 밑에 있는 구청장과 인천시에 있는 강화군수에서 구청장 등이 수립을 한다랍니다. 한 다음에 다시 구역 지정은 신청을 합니다. 누구한테?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요 서울시와 인천시는 서울시장이 구역 지정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 수립은요, 구청장이 세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자, 그러면 도입니다. 도 단위에서는요, 각기 그 안에 있는 각종 어떤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요 도에서는요, 시장 군수가 직접 계획을 확정해서 구역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와 인천 등 광역시 일대 한해서 보시면 구청장 수립, 서울시장 지정. 그렇지만요, 도에서는 시장 군수가 수립과 지정을 다 한다 해서 구역 지정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구역을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의 경우도 긴급할 때입니다. 긴급. 아주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되어지면 직접 구청에서도 구역 지정까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 계획을 세울 때의 절차입니다. 보시면 수립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 경우도 근데 정비 계획을 세울 때는요, 주민 설명회도 하더라 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람을 합니다. 자, 기본 계획은 공람이 1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비 계획은요, 공람을 보시면 30일 이상 공람한다 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 보내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구역 지정할 때입니다. 할 때 보시면 이제 협의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요, 곧바로 심의에서 그 사실을 발표 고시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요, 국토교통부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민 설명회가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시에 또 지우겠습니다. 지웁니다. 이걸 딱 지울게요. 지우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요 시가 도래한다 해도 수립해줄 의무는 사실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도래하면요,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 그런데 1년 이상 되어도 계획을 수립을 해주지 않고 있다랍니다. 그러면 답답한 누구겠습니까? 해당 예정 장소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요청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요 소유자들이 입안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제안입니다. 제안. 그런데 제안이 이때에도 수립해줄 또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다 보니까 제안이 있으면 이 제한된 날부터입니다. 60일 안에 또 필요할 때 한 차례 연장해서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요 기간 안에 제안에 대해서 입안해준다 안 해준다. 여부입니다. 여부. 요들이 여부입니다. 여부. 요 여부입니다. 여부는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한되어지면 60일 안에 입안
한다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게 돼 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내용들이 이제 다음 장 계속 넘어가시면 정비 계획의 위반이란 말로 쭉 나오죠. 이렇게 딱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가운데쯤에 보시면 이런 말로 보입니다.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 효과입니다. 효과. 그래서 제가 판서한 건 다 아시면 충분히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말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구역을 지정해서 발표 고시했습니다. 했을 때 효과가 무엇이냐가 또 나옵니다. 효과가 무엇이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정비 계획이란 이 계획의 내용을 딱 보니까요. 자, 정비 계획 속입니다. 이 정비 계획 속에 이 상세한 건축 계획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바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이 되었다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포함이 되었더라고 한다면 따로 결정 안 해도 이 정비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 된 걸로 간주합니다. 물론 정비구역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따로 결정 안 해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효과가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또 두 번째입니다. 당연히 보시면 이 사업에 대한 소문 때문에 많은 투기 자본들이 거기에 몰려옵니다. 이걸 억제를 해야 돼요. 억제해야 돼요. 이 억제를 하기 위해서요. 보시면 구역을 지정 고시한 순간부터 이 고시한 순간부터는요. 이 토지 내에서 모든 토지 개발 행위에 대해서 일체 다 검사해서 허가 내어주면 하게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항이 다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벤다 심다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대수선은 또 포함이 안 된다는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이미 해당 그 장소에서 요 개발 제한할 것들을 착수를 한 자는 또 어떡합니까? 착수한 자는 계속 할 수 있게 또 보호를 해줍니다. 대신 요 경우는 구역 지정 고시했으면 이때부터 30일 안에 그 사실을 신고는 하게 돼 있다. 신고 의무는 부여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이런 먼저 착수가 나와서는 사실 안 됩니다. 이걸 또 막아야 돼요. 막기 위해서 보시면 정비 예정 구역을 포함해서 이것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정비 기본 계획 이것을 알릴 때부터 공람할 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하든지 첫 번째, 두 번째 소문을 낼 때부터 하든지 또 두 번째입니다. 사업하기 위한 계획이죠.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할 때부터 하든지 해가지고 장차 3년 플러스 1년까지 해가지고요. 보시면 그 많은 개발 중에서 건물의 건축 행위하고 토지에 분필하는 분할 행위 요 두 가지만 미리 금지시켜 놓을 수가 있다는 사전 투기 제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역의 해제란 편이 보이네요. 관로 3번입니다. 관로 3번. 해제입니다. 해제. 3번 해제라는 것이 보입니다. 이 구역을 해제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이렇게 많은 제한하죠. 많은 제한했으면 빨리빨리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어지면 해제입니다. 해제가 됩니다. 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제를 반드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사항들이 쭉 나오는데 아주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간단히 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이 정비 예정 장소가 원래 문제입니다. 투기하면 몰려오게 되겠죠. 요 예정 장소에서 할 시기. 요 시가 도래했습니다. 요 말이죠. 요 시기에 있습니다. 시기. 순시기입니다. 여기시 도래했습니다. 근데 3년 되어도 신청을 못하고 있으면 해제를 한다랍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조합을 설립한다. 조합하는 사업이 있어요.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장에서는요. 이렇게 합니다. 구역을 지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부터입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먼저 하는데 이 구성승인 신청을요. 2년 되어도 못하고 있거나 또는요. 추진위가 구성되었다 합니다. 요 이후에 다시 정상적인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이 필요한데 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또다시 2년 되어도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각기 요 이전된 날, 그 다음 날에 요 장소를 해제시킵니다. 또 조합이 나왔다.
이 설립되어 진 조합일 때는요 3년 준다. 3년 주어서 정비사업을 준비해서 정비사업 시행인가 요 신청을 뭐라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해제를 한다랍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곧 뒤에 배우십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일 때는요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요 경우입니다. 요 경우는요 사업시행 인가 신청 요것을 말입니다. 5년 되어도 못하고 있으면 해제를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요 세 가지만 딱 체크를 딱 해주세요. 그래서 조합해 보시면 추진위가 딱 보이면 앞뒤 좌우에 2년만 딱 나와야 됩니다. 근데 조합만 보일 때는요 3년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추진위 2년, 조합은 3년 안에 뭘 못한다면 해제를 한답니다. 이거 알아주십시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해제를 할 수 있다 해서 이미 사유가 있습니다. 보니까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조합원한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겠다 할 때에 보시면 해제를 할 수가 있다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추진 사항을 보아서 목적 달성이 힘들다 싶으면 해제를 할 수가 있다랍니다. 세 번째는요.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들의 30% 이상이 해제하기를 요청할 때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산동네 개선 사업인데 이것이 구역지정 1부터 10년이 경과가 딱 되어지고 나서 보시면 또 스스로 주택 개량 방식의 사업인데 3분의 2 이상이 해지해 주기를 동의할 때 이때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를 한다 할지라도 해당 그 장소를 철거하지 않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으로 전환시켜 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볼 거 없습니다. 해서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 편입니다. 다음 편 보시면 행위제한 등이 쭉 나와 있죠. 행위제한. 바로 요 말 되겠습니다. 행위제한. 투기역제를 위한 행위제한입니다. 이 말 되겠습니다. 보시고 또 그 다음 장을 넘어가 보시면 자, 이제 각종 어떤 그 다음 때 계속 이미 착수한 자의 신고 등이 쭉 나옵니다. 또 사전 투기 행위제한도 아셔야 됩니다. 자, 보시고요. 자, 제2장입니다. 2장. 이제 정비사업의 시행해서 나오네요. 자, 요 시행 파트가 또 다른 또 파트니까 한번 쭉 설명 익히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